앞서 올해 CES에서 현대차가 자동차가 아닌 로봇을 전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소니는 전자제품이 아닌 또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 화제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은 총성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소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소니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다고 하니까 업계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소니가 이번 CES에서 올해 봄 이 전기차 법인인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하자 이 자동차와 테크 업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게임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유명한 소니가 제조업, 그것도 요즘 가장 핫한 이 전기차를 직접 만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니는 자신들의 발표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 전기차 콘셉트카인 비전 S02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도 요시다 케니치로 소니그룹 회장 겸 CEO가 직접 했습니다. 사실 소니는 2020년 열렸던 CES에서도 이 최초 전기차 콘셉트카인 비전 S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비전 S02는 두 번째 시제품인 것인데요. 하지만 2020년 당시에는 소니가 전자제품 강자이니만큼 이 전장, 즉 자동차 전기 부품을 공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돌이켜보면 이번 CES를 위한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소니 측은 비전 S02에 200kW 용량의 전기 모터 2개가 탑재되고 또 최고 속도는 시속 240km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신들은 소니가 이미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와 이미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소니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난 1990년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기도 하죠. 물론 전기차용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전지용이었지만요. 이후 2017년 이 배터리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매각할 정도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손을 떼는 듯했던 소니가 전기차 진출을 선언을 했으니 그야말로 절치부심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전통적인 이 테크 기업들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유망함을 좀 예상을 하고 뛰어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소니도 있지만 이 자동차 출시로 더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이 미국 애플입니다. 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이름 붙은 애플의 자동차 생산 계획은 예전부터 시장에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 애플이 자동차 협력사로 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를 선정했다는 소식으로 매우 시끌벅적했던 것도 바로 작년 일입니다. 또 작년 말에는 이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2025년, 그러니까 불과 3년 뒤에 출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또 한 차례 떠들썩하기도 했죠. 이 애플카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자동차 형태로 세상에 등장할 것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애플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뒷받침할 이 반도체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현재 세계 전기차 1위가 테슬라인데 이 애플이 테슬라를 추월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물론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업계의 관심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애플이 만드는 자동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애플의 자동차 생산은 산업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최근 애플카의 경우 기존 자동차 산업 공급망 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애플이 전통 자동차 생태계가 아닌 아이폰처럼 전자기기 공급망을 바탕으로 애플카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애플카가 운전대도 가속 제동 장치도 없는 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애플은 공유경제 개념을 애플카에 접목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자동차의 개념이 공유 서비스로 탈바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전망들은 IT 테크 기업이 모빌리티 분야로 진출하면서 예상되는 이런 기대감들이 바탕이 됐습니다.
네, 이 테슬라의 전기차 확산도 모자라서 이제 소니와 애플까지 미래차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차 기존의 기업들이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CES에서는 좀 어떤 걸 보여줬나요? 예, 이번 CES를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행사에서도 주인공은 단연 모빌리티였습니다. 네. 이 BMW는 이 잉크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 겉면 색이 바뀌는 전기차 iX 플로를 선보였습니다. 흰색에서 회색, 검은색으로 이 자유자재로 색이 변합니다. 이 전기장에 의한 자극에 따라 색을 나타내는 안료가 이 캡슐 표면에 모이면 외장 색상이 바뀌는 식입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는 한 번 충전하면 무려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 콘셉트카 EQXX를 공개했습니다. 이 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실제 벤츠가 양산하고 있는 전기차 EQS에 들어간 배터리보다 용량은 작지만 크기는 절반밖에 하지 않고 무게도 30% 이상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또 GM 캐딜락은 이 2인승 전기 콘셉트카 이너 스페이스를 내놨는데요. 이 전면 유리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지붕은 이 문이 열릴 때 위로 젖혀집니다. 또 GM은 완전 충전 시 640km 이상을 가는 픽업 트럭을 선보였습니다.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의 자동차 계열사 빈페스트도 전기차 5종을 이번 CES에서 공개하고 또 중동의 UAE 스타트업도 1.5톤급 자율주행 트럭을 전시했습니다. 이렇듯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야말로 신기술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미래 모빌리티는 글로벌 기업이 모두 덤벼든다고 보면 됩니다. 과학기술의 총합이고 모든 먹거리가 이러한 이동수단을 통해서 시작점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고부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CES에서도 그런 모습을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빌리티 경쟁이 갈수록 이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뭐 뒤질 수는 없잖아요. 이제 현대차도 저도 이제 보도를 했지만 이제 로보틱스를 좀 선보였는데 요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국 기업들이 전기차 등 이 자동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국내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로봇으로 이 다른 차원의 접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 CES에서 직접 로봇개 스팟을 소개한 것은 이 현대차의 로보틱스 사업 비전을 상징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이 스팟 3마리는 이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여서 이 큰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이 현대차는 또 이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모베드도 공개했습니다. 이 바퀴 4개가 달린 모베드는 이 로봇과 자동차의 중간 형태쯤 되는 이동장치인데 이 현대차는 2년 후에 이 모베드를 개인형 이동수단 등 용도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LG전자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자율주행차의 콘셉트카 LG 옴니팟을 공개했습니다. 이 콘셉트카 안에 구현된 AI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이 전장 사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의도로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그 분석이 나옵니다. 이 삼성전자도 이 자동차 앞면 유리에 증강현신 기능을 적용한 디지털 콕핏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새해에 시작되는 이 CES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올해도 이제 그야말로 모빌리티 격변기가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요. 산업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예, 올해도 정말 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이 전기차 활성화, 글로벌 자동차 밸류체인 변화, 중국차 약진, 완성차의 차별화 고민, 또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이 5가지를 올해 자동차 포함 모빌리티 시장의 5대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이 전기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세로 떠올랐고 이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서 이 전기차는 빠지지 않는 핵심 분야죠. 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며 이 자동차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CES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기업은 차별화된 미래차 기술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테크 기업이 자동차에 뛰어드는 등 이 디지털 전환 역시 가속화하고 있죠.
이런 추세 역시 올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각종 변수도 산재에 있습니다. 이 전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듯이 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각종 광물은 공급이 한정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 원자재를 구하는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 국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을 꼽히죠. 또 수소차와 전기차의 시너지 역시 국내 산업계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입니다. 이 완성차 업계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기업이 차별화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다면 모빌리티로 인한 시장 재편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 자동차 생태계가 변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손실,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 문제도 고려 요소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 전기차가 너무 급박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 산업의 생태계가 급변되면서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준비 기간이 적다 보니까 특히 부품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다음 정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산업 대변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산학 연구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필수 교수 멘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빌리티 산업 앞으로 참 이슈가 많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소식 있으면 종종 전해주시고요. 이제 경쟁이 치열할 게 예상되는 만큼보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예, 조양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